이번 동영상에서는 RLC 직렬회로를 이제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얘를 이제 RLC 직렬회로를 이제 위상제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RLC 직렬회로에서의 평균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제 손으로 쓴 프린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한번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그냥 I0 sin 오메가 t로 두자고 했어요. 편의상. 그러면 여기에 이 교류 전원의 전압 V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돼서 이제 전류의 위상하고는 파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두고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R 양단의 순간적인 전압을 VR, L 양단의 순간적인 전압을 VL, 그리고 축전기 양단의 VC라고 하면 얘는 V-VR VL-VC가 키로의 법칙에 의해서 매 순간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알고 있죠. V는 현재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나타냈고, 따라서 이제 V는 VR 더하기 VL 더하기 VC인 걸 알고 있는데, VR은 R이니까 I0 R sin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VL은 I0 앞에 예전에 했던 걸 보면 I0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VC는 더하기 마이너스 I0 오메가 C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L을 XL로 쓰고 오메가 C분의 1을 XC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I0R sin 오메가 t 더하기 I0 XL 마이너스 XC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I0를 묶어내고, 자,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의 루트로 묶어내면, 자,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분의 R sin 오메가 t 더하기 루트 XL 마이너스 XC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얘를 코사인 파이로 두고, 상수니까 어차피 얘를 사인 파이로 두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0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둘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V가 왼쪽에 있는 이 V가 V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 V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죠. 그럼 양변을 비교해보면 V0에 해당하는 양이 I0의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V0가 I0의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고, 자, 얘를 I0의 G 해서 얘가 G 값으로 두면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임피던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이때 파이는, 여기서 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루트 분의 R, 사인 파이가 루트 분의 XL 마이너스 XC니까 탄젠트 파이가 R 분의 코사인 파이 분의 사인 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V0는 교류 전원이 주어진 값이에요. 따라서 뭐가 변하는 겁니까? 그렇죠. I0라는 값은 임피던스 분의 V0인데, 요 임피던스 값이 루트 R 제곱 더하기
엑셀이 이제 오메가 L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 값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까? 임피던스는 G는 오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류 전원의 각 진동수에 따라서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면 요 뒤에 있는 양이 0이 돼서 I0는 이 R은 변하지 않죠. 현재. 그러면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임피던스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돼서 I0는 가장 최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값은 R분의 V0를 갖게 되고, 자, 그럼 이 값은 뭐예요? 이 회로에서 축전기와 인덕터가 서로 그 효과를 상쇄해서 저항만 연결된 경우와 동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조금 귀찮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상자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 위상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 X축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Y축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근데 I0R sin 오메가 t, 자, 사인 값이죠. I0R의 사인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I0R의 사인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I0R 이렇게 그릴게요. 크기가 I0R이고, 자, 이 각도를 오메가 t라고 한다면 I0R의 사인 오메가 t는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즉,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은 앞에서 봤겠지만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죠.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위상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I0 오메가 L의 길이를 갖고 얘가 90도라면 얘가 오메가 t겠죠. 그러면 I0 오메가 L의 코사인 오메가 t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렇죠, 이 얘의 역시나 요 Y축 방향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즉 지금 보면 I0R sin 오메가 t는 이 길이의 Y축 성분이고, I0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는 요 I0 오메가 L의 뭐예요? 그렇죠, Y축 성분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지막 거 I0 오메가 C 코사인 오메가 t는 자, 얘보다 90도 아까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코사인 오메가 t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뒤쪽으로. 자, 그러면 얘보다 90도 뒤쪽이니까 이런 I0 오메가 C분의 1을 크기를 가지고요. 이게 뭐 I0 XC겠죠. 얘는 I0 XL입니다. 그리고 얘가 오메가 T니까 얘는 I0 오메가 C분의 1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럼 얘는 역시나 요 Y축 성분이 됩니다. 근데 아래쪽이니까 빼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세 개는 요 성분, 요 성분 다 더하는 거죠. 얘는 뭐하고 같으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세 개를 더하는 겁니다. 자, I0 오메가 L에서 I0 오메가 C분의 1을 방향이 반대니까 빼주면 이쪽 방향으로 성분은 길이가 얼마냐면 벡터처럼 다루면 I0 XL-XC의 길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역시나 I0 R의 길이를 가집니다. 그럼 얘를 더하면, 벡터적으로 더하면 마치 이쪽 방향을 향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가지겠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진폭이 뭐였냐면 V0였어요. 그래서 얘는 길이를 V0를 가지고, 자, I0보다 파이만큼 이제 위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두면, 자, 그러니까는 I0 R의 sin 오메가 t, 그러니까 이 Y축 성분, I0 오메가 L의 Y축 성분,
I0 오메가 C분의 1의 Y축 성분은 결국 뭐냐면 이 V의 Y축 성분, 즉 요 길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뭐라 나타나야 되냐면 이 세 개를 더한 건 V0 사인에다가 각도가 이게 오메가 t였으니까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쓸 수 있죠.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I0 XL 마이너스 XC의 코사인 성분 Y축 성분 더하기 I0 R의 사인 오메가 t를 더한 거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랬을 때 V0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제곱제곱에서 루트 씌운 값이죠. 따라서 V0는 I0의 루트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 그리고 얘를 아까 말했듯이 얘를 뭐로 쓸 수 있어요? 임피던스 Z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위상자라는 거는 어떤 한 성분만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는 Y축 성분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I0R 사인 오메가 T, I0 오메가 L의 코사인 성분 마이너스 I0 오메가 C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 성분. 그래서 다 더한 놈은 얘의 Y축 성분이더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어떤 기술을 한번 알려주려고 합니다. 위상자 방법이라면 사인이나 코사인이 이렇게 섞여 나올 때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x축과 y축을 하나 그립니다. x축 하나 있고 y축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재 손으로 쓴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한쪽 방향의 축을 사인 축으로 잡고 사인 세타 축이라 해봅시다. 사인 세타 축. 다른 y축 방향을 코사인 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a 사인 세타라는 값이 있다. a 사인 세타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위상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사인 세타 축을 향하면서 사인 세타 축을 향하면서 크기가 a인 그런 벡터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얘는 실제 벡터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얘가 a 사인 세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b 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라는 어떤 값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사인 세타로부터 파이만큼 돌아간 어떤 축이 있겠죠. 자, 사인 세타, 얘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로부터 파이만큼 돌아간 축,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 방향의 어떤 축이에요. 그 방향으로 뭐를 길이가 b인 그런 벡터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c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인 어떤 값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세타보다 90도 돌아간 거죠. 90도만큼 돌아간 위치. 그러면 얘가 그림에 그린 것처럼 코사인 세타가 되죠. 즉 세타로부터 90도만큼 돌아간 각도니까 코사인 세타 방향을 향하고 그때 길이가 얼마? 그쵸, C인, 길이가 C인 이런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떤 축을 주고 문제로 뭐라고 주냐면 A1 사인 세타 더하기 A2 코사인 세타인 값을 두 개 더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냐면 자, A1 사인 세타는 어떤 거예요? 사인 세타 방향을 향하면서 크기가 A1인 그런 벡터를 표시하면 되고 A2 코사인 세타는 그렇죠, 코사인 세타 방향을 향하면서 얼마로? 이제 A2의 크기를 가지는 벡터를 그리면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더하면 벡터적으로 더하면 이런 놈이 되겠죠. 이건 크기가 얼마예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이 길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인 세타로부터 파이만큼 돌아간 각도죠. 근데 이때 파이는 탄젠트 파이가 a1분의 a2를 만족하는 그런 파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을 가지고 방향은 세타보다 파이만큼 돌아간 이런 방향을 향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뭐가 있냐면, 자, 교재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거는 크기가 1이고 마이너스 세타 방향을 향하는 거죠. 자, 그럼 얘입니다. 1이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얘는 사인 세타 방향이고 얘가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면 그렇습니다. 크기가 1이고 코사인 세타 방향을 향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벡터적으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똥똥똥똥똥똥 해서, 자, 크기는 얼마입니까? 크기는 얘가 크기가 1이니까 얘는 루트 2의 크기를 가지고, 자, 이 각도가 얼마일까요? 4분의 파이죠. 45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크기는 일단 루트 2고, 그죠? 루트 2고, 자, 코사인으로 이 각도는 사인으로부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갔지만 코사인으로부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쓸 수 있죠. 세타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위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삼각함수를 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보면, 두 번째 교재에 있는 두 번째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간단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나와 있는 게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5도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45도,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자, 얘가 사인 세타고 얘가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45도라는 건 어디를 얘기해요? 세타로부터 45도 뒤처진 요쪽 방향으로, 얘가 45도고 크기는 3인 그런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45도는 코사인 세타로부터 45도 들어갔으니까 역시 이쪽인데 얘가 45도고 크기는 3이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얘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고생스럽게 왜 이런 위상자 방법을 썼느냐?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RLC 해를 했던 걸 한번 다시 가져와 봅시다. 앞에서 구한 RLC 해를 보면 I0R sin 오메가 t 더하기 I0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0 오메가 C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였죠. 얘를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I0R에 sin 오메가 t 더하기, 자, I0에 XL 마이너스 XC 분의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자, 얘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와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자, 가로축을 뭐로 두면 되죠? 그렇죠. 사인 오메가 t 축으로 두고 사인 세타가 똑같으니까 세로축을 코사인 오메가 t 축으로 둡니다. 자, 그러면 I0R 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축을 향하면서 크기는 I0R의 크기를 가지는 그런 벡터고, I0 XL-XC 코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방향을 향하면서 크기가 I0 XL-XC를 가지는 그런 값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크기가 얼마예요? 대각선 방향. 자, 크기는 이 정도 길이를 가지는 거죠. 이 길이는 I0의 XL-XC의 제곱
더하기 I0 R의 제곱을 루트한 값이니까 얘는 I0의 루트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의 길이를 가지고 요건 파이죠. 자, 그러면 방향은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향하는 방향이죠. 따라서 V는 I0의 루트 V가 얘네들을 더한 거니까 R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의 sin 오메가 t로부터 파이만큼 돌아간 방향을 향하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그림으로부터 파이는 어떤 관계? 탄젠트 파이가 I0R분의 I0 XL-XC인 걸 알죠. 따라서 탄젠트 파이는 R분의 XL-XC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앞에서 구한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번에는 RLC 직렬회로에서 이제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이제 평균 전력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어떤 순간적으로 이 교류 전원이 회로에 공급하는 순간 전력은 전류 I에다가 그 순간에 전압 V를 곱하는 거죠. 이게 V죠. 자, 그러면 I는 I0 sin 오메가 t고 V는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입니다. 근데 이때 V0는 I0 G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보면 V0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 V0 sin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곱하면 얘는 I0 V0의 사인 제곱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더하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는 상수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 평균하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t분의 1로 자 I0 V0를 다시 이거를 한 주기에 대해서 P를 적분한 다음에 T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I0 V0는 앞으로 나오고 T분의 1에 0에서 T 사인 제곱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dt 그죠? 뒤에 있는 놈을 적분하면 더하기 0에서 t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 dt입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은 상수니까 이제 뭐만 고려해주면 돼요? 얘와 얘만 고려하면 되는데 앞에서 했었죠. 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곱한 놈을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는 0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랬죠? 코사인 파이는 앞으로 나오니까 코사인 파이 빼고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적분하면 2분의 t였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걸 계산하면 2분의 t 코사인 파이가 돼서 계산하면 t는 날라가고 요 t는 날라가게 되고 답은 2분의 1 I0 V0 코사인 파이가 되고 얘는 루트 2분의 I0 루트 2분의 V0 코사인 파이로 쓸 수 있으니까 IRMS VRMS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VRMS 값은 요 V는 VRMS인데 뭐예요? 교류 전원의 VRMS 값이죠. 교류 전원의 전압 VRS 값입니다. 교류 전원이 제공하는 전압의 VRMS 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이제 살펴볼게. V0 코사인 파이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위상자에서 보면 V0는 어떤 거냐면 이 값이죠. V0가 요 교류 전원의 진폭이에요. 그죠? 교류 전원의 최대값 진폭입니다. 여기서 모르듯이 요 진폭이죠.
그다음에 요 진폭입니다. 근데 지금 V0 코사인 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 요 값이죠. 요 값은 뭡니까? I0R인데 이건 그렇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V0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그죠? 그러면 얘를 바꿨으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2분의 1 I0에다가 V0 코사인 파이가 I0R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 I0의 제곱 R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2분의 I0의 제곱의 R이죠. 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RMS 값의 제곱의 R입니다. 자,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전압 중에 어느 방향 성분? 전압이 이렇게 전압 진폭 중에 이 전압 중에 어디 저항 쪽 성분이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하고 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쓰는 만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류 전원이 매초 1초당 공급하는 단위 시간을 공급하는 전력이 될 거고 이만큼을 어디서 저항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제 I랑 V를 구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전원을 지나는 전류하고 교류 전원의 전압 이 두 개를 곱해서 평균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저항 R1이라 합시다. R1 그리고 여기에 뭐 축전기가 있고 뭐 여기에 R2에 저항이 있고 뭐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R3에 저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교류 전원이 있고 뭐 여기에 또 뭐 코일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자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2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게 I2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I1을 뭐 예를 들면 뭐 I01 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1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2를 I02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2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진동하는데 요 교류 전원의 진동사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얘가 V0고 오메가로 진동한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 흐르는 전류들도 교류 전원의 진동사와 같이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I3는 I0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I01이나 I02나 I03랑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요 회로를 우리는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풀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서 실제로 구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값도 구했고 이 값도 구했고 이 값도 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R1에 흐르는 RMS 전류값은 그쵸 I1이라고 할게요. 얘는 루트 2분의 I01이 되겠죠. 그리고 I2는 루트 2분의 I02가 될 거고 I3를 흐르는 RMS 전류는 루트 2분의 I03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여라 하면 이 교류 전원을 지나는 전류 I1하고 이 교류 전원에 V 곱해 가지고 이제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주기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써도 되지만 에너지를 어디에서만 소비를 해요? 그렇죠. 저항에서만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저항에 소비하는 것만큼 교류 전원에 공급을 하는 거니까 R1에서 소비하는 평균 전력은 R1을 지나는 전류의 RMS 값
I1이죠. I1 제곱 R1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R2를 지나는 RMS 값 I2의 제곱에 R2, 그 다음에 R3를 지나는 전류 RMS 값은 I3고 얘의 제곱에 R3를 해서 얘를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로에서, 교류 회로에서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전류 진폭만 알면 걔를 루트 2를 씌워서 제곱한 다음에 R을 곱하면 그 저항에서 흐르는, 그 저항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하는 소비 전력을, 평균 소비 전력을 다 더하면 그게 곧 뭐가 돼요? 그렇죠.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로에 전류에 똑같이 I0 sin 오메가 t가 흐르죠. 따라서 VRMS는 얼마 값이에요? 루트 2분의 I0가 IRMS 값이고, 그럼 저항이 여기는 R이라고 본다면, 자, 이 교류 전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I 제곱 R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 I0의 제곱 R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